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열 익힘 문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1005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10보다 작게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따르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 AN을 먼저 구해보면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마이너스 4 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4n 플러스 1009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일반항 AN이 10보다 작게 되는 n값을 우리가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n 플러스 1009가 10보다 작다. 그래서 이 1차 부등식을 풀어보면 n은 249.7보다 크다니까 n값은 250이 될 거고, 그래서 250번째 항, 제 250항에서 10보다 작게 되는 값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수열 AN이 등차 수열이고 첫 번째 항,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의 값이 0이고 또 열 번째 항의 값이 24일 때 공차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에 있는 요 세 번째 항을 우리가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써서 나타내 보면 A3은 A1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고 A5는 A1 플러스 4D고 일곱 번째 항은 A1 플러스 6D 이렇게 써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요 네 개의 항을 더하는 것은 결국 A1이 4개 더해지고 공차가 12번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4A1 플러스 12D는 0 이와 같은 식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고 또 10번째 항을 첫째 항과 공차를 써서 나타내 보면 A1 플러스 9D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A1 플러스 9D가 24다. 그래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서 풀어보면 공차 D값 4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3번 직각삼각형의 세 변이 작은 순서대로 A, B, 1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을 때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라. 결국은 요 A와 B가 밑변과 높이에 해당하겠네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요 B라고 하는 값은 이 세 개의 수의 등차 중앙에 해당하니까 B는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고 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적용해 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이 식과 뒤에 있는 요 2차 식을 서로 연립을 해서 구해보면 A 값은 5분의 3, B 값은 5분의 4 이렇게 구해집니다. 해서 넓이는 2분의 1에 5분의 3 곱하기 5분의 4 해서 25분의 6 이렇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4번 일곱 번째 항이 50이고 열 번째 항이 41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의 SN 그러니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최대값이 얼마겠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해서 이 주어진 조건에서 우리가 일곱 번째 항은
A1 플러스 6D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고, 10번째 항은 A1 플러스 9D 해서 이 두 식을 연립을 해보면 A1 값이 68이 나오고 D 값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해서 일반항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71 해서 결국은 n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인 걸로 봐서는 이 등차 수열은 감소하는 수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씩 이렇게 줄어드는 값이니까 n항까지의 합이 최대값이 된다 이 말은 결국 항의 부호가 양수인 것들, 그러한 것들을 다 더했을 때 최대값이 될 것 같아요. 해서 AN이 양수가 되는 항을 우리가 찾아보면 일반항 마이너스 3n 플러스 71 요 값이 양수가 되어야 되니까 n은 23항까지 이렇게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양수가 되는 첫 번째 항부터 23번째 항까지의 합이 가장 큰 값이 될 거다. 그래서 S23이 최대값이 될 거고, 실제로 S23을 우리가 등차 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구해보면 805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공차가 2이고 Sn, n항까지 합이 Pn제곱 플러스 3n 당연히 P는 상수겠죠. P는 상수이고, 이와 같이 되었을 때 A10의 값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Sn으로부터 AN을 구하는 것은 항상 Sn에서 Sn-1, 얘가 지금 Sn-1이죠. 얘는 Sn이고, 그래서 빼보면 그때 나온 값이 AN 이렇게 되겠지요. 해서 가로 전개해서 계산해 보면 2pn-p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 n의 개수인 요 2p를 우리는 공차라고 하지요. 그래서 공차가 2니까 p의 값은 1이 되겠네요. 해서 an은 2n 플러스 2 이렇게 구해볼 수 있는데, 항상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확인을 꼭 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S1 값은 P가 1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3에서 4가 되고, SN으로부터 구한 요 AN에서 A1 값도 4가 되지요. 그래서 S1하고 A1이 같으니까 이 수열은 첫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질문에 나와 있는 A10은 AN으로부터 우리가 N에 10 대입해서 구해보면 20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6번 공비를 R이라 하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이 8이고 여덟 번째 항이 128인 등비 수열의 공비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결국은 요 네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의 관계는 요 네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우리가 4번 더 곱해주면 여덟 번째 항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의 값이 8이니까 8에다가 공비 4번 더 곱해주면 여덟 번째 항인 128이 나올 거니까 R의 4제곱은 16이고, 그래서 R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문제의 조건에서 양수라고 했으니까 R 값은 2가 되겠네요. 7번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고 그리고 그 세 수의 곱은 64다 그랬어요. 이랬을 때 세 개의 숫자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조건에 맞는 어떤 식을 우리가 세 개의 수를 A와 R을 써서 나타내 보면 첫 번째 수를 우리가 A라 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은 AR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항은 AR 제곱 이렇게 써볼 수 있고 이 세 개를 더하면 A 묶어낼 수 있지요. 마이너스 13이 되고 또 이 세 개의 수를 곱하면 A 세제곱 R 세제곱 해서 64 그래서 이 둘을 연립을 해서 풀어보면 A 값은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16 그러면 이제 이때 A가 마이너스 1이면 R은 마이너스 4이고 A가 마이너스 16이면 R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에 의해서 이 세 개의 수를 찾아보면 이 둘 다 마이너스 1과 4와 마이너스 16 이렇게 세 개의 수가 나와요. 이 두 가지 어떤 것을 하던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수를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8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1000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에서 FN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했네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다 이렇게 곱하는 것으로 이렇게 FN을 정했을 때 FN의 값이 최대가 되는 항의 번호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요 등비수열의 일반항인 요 AN을 이렇게 써볼 수 있죠. 1000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그리고 FN이 이렇게 될 텐데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려면 곱해진 이 항의 값이 어쨌든 곱해진 값이 1보다 크면 더 곱하기 전보다 더 커지는 거고 1보다 더 작은 수를 곱하면 그 전보다 작아지는 거죠. 해서 우리는 항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n값을 찾아보면 그때 나온 n번째 항까지의 곱이 최대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일반항 1000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이 1보다 더 커지는 n값을 찾아보면 10이라고 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10번째 항까지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그렇다면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의 곱이 최대가 되겠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려볼 수 있는 거죠. 9번을 보면 이와 같이 9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이런 퍼즐에 지금 써 있는 숫자는 3 그리고 4, 18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써 있고 나머지 칸에 각각 1, 2, 6, 8, 9, 12, 36이라고 하는 이 숫자들을 배치시켜서 가로줄과 세로줄에 써 있는 그 숫자들이 각각 등비수열이 되도록 이렇게 배치를 할 때 이 중에 사용되지 않는 숫자를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빈칸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이렇게 A부터 F까지 이렇게 쭉 배치를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는 거죠. 써 있는 숫자 일단 3을 이용해서 A3B라고 하는 요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 3은 A와 B의 등비 중앙이 될 거니까 3의 제곱은 AB
이런 식을 하나 써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요 A와 B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게 9니까 A가 1이거나 B가 9,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A가 9이고 B가 1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 첫 번째 요 3의 제곱 이퀄 AB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하나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또 18을 이용해서 우리가 B18F, B18F, B18F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세 개의 숫자가 역시 등비수열이 돼야 되니까 18의 제곱, 이건 B하고 F의 곱이 돼야 될 텐데, 만약 B가 1이라고 보면 F는 18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이 18의 제곱이라는 수는 이 주어진 조건이 없는 거지요. 해서 아하, B는 9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 B가 9라고 하면 B가 9이면 F는 36이라고 하는 수가 있어서 주어진 조건에 나와 있는 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등비수열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지요. 해서 B가 9가 되고 A는 1이 돼야 되고, 그때 F는 36이다. 그래서 A, B, F의 값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A의 값이 1이라고 이렇게 밝혀졌으니까 요 C는 역시 또 등비 중앙이니까 C의 제곱은 1 곱하기 4 해서 C 값은 이겠구나 해서 C를 찾아볼 수 있는 거고, 또 C가 2라고 이렇게 밝혀지고 보면 D 값도 등비 중앙에 의해서 D의 제곱은 2 곱하기 18 해서 D 값은 6이라는 것도 찾아낼 수 있고, 또 D가 6이면 6의 제곱은 3하고 요 3하고 2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2의 값은 12다. 해서 주어진 조건에서 사용되지 않는 숫자는 8이다. 8은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네요. 10번 보면 로그 2의 4 더하기 로그 2의 4의 세제곱, 그 다음은 로그 2의 4의 9제곱 해서 로그 4의 729제곱까지의 합을 구해봐라. 그러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요 4라고 하는 수는 2의 제곱이니까 진수의 지수인 2가 앞으로 나가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첫 번째 로그 2의 4의 값은 2가 되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로그 2의 4의 세제곱은 3 나가고 또 2도 나가서 곱해지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고, 또 세 번째 있는 요 로그 2의 4의 9제곱은 9도 앞으로 나가고 또 2도 나가니까 9는 3의 제곱인 거지요. 항상 2는 항상 이렇게 나가야지요. 로그 2의 4하고 2 나가고 진수의 지수인 이 3의 거듭제곱이 또 앞으로 나가서 이와 같은 식이 되겠네요.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3의 제곱, 또 2 곱하기 3의 세제곱, 그리고 729는 3의 6제곱이고, 이래 놓고 보면 결국은 등비수열인 거죠. 2 묶어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2 곱하기 등비수열에 합과하는 공식 해서 3의 7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자, 11번 연이율이 4%다. 4%는 0.04인 거지요. 이율이 0.04. 그리고 1년마다 복리로 10년간 저축을 한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해는 200만 원을 이렇게 은행에 맡기고,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보다
4%씩 증액해서 저축을 한다. 그러니까 첫 해 200만 원 저축했으면 두 번째에는 200만 원에다가 0.04만큼 곱해서 그 추가된 금액만큼을 저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10년 말에 원리 합계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은행에 맡긴 돈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이자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원리 합계를 써보면, 자, 첫 번째 해에 맡긴 요 200만 원은 이자가 10번 발생하죠. 그래서 1.04 10제곱. 그죠? 이제 두 번째 해에 맡긴 금액은 이자가 9번 발생할 텐데 원금이 변하죠. 그래서 200만 원에 4% 증액된 금액이 은행에 맡기게 되니까 요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200만 원 플러스 200 곱하기 0.04. 그래서 이거 공통인수 꺼내고 계산하면 200 곱하기 1.04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가로 안에 있는 요 값이 두 번째 2년째 맡긴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은 이자가 9번 발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맡긴 돈은 200 곱하기 1.04의 제곱만큼이 원금이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역시 이자는 8번 발생이 되고, 이렇게 해서 10년 마지막 해 은행에 맡긴 돈은 200 곱하기 1.04의 9제곱만큼 은행에 맡겼을 거고, 그 맡긴 돈은 말에 찾게 되니까 이자가 한 번 발생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요 가로를 다 전개시켜 보면 얘도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 되고, 얘도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 되고, 모든 항이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되지요. 그래서 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10번 더해지니까 곱하기 10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12번 보면 AN이 2분의 1의 n-1제곱이라고 하는 이제 등비수열인 거죠. 이랬을 때 AN하고 SN을 더하면 어떻게 되겠니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AN은 뭐 주어진 조건에 있는 거고, SN을 우리가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으로 써보면 이렇게 써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분모가 2분의 1인데 역수가 돼서 2가 이렇게 곱해지고 1-2분의 1의 n제곱에서 중괄호 풀어주면 2-2 약분되니까 n-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같네 지워지고 2만 이렇게 남겠네요. 자, 니은번을 보면 로그 2의 AN 했어요. 그럼 AN이 지금 2분의 1의 n-1제곱이니까 요 지수 미스 요 2분의 1을 2의 거듭적으로 나타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래서 요 마이너스 1하고 n-1 곱하면 2의 1-n제곱이 될 거고,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나가면 로그 2의 2는 1이고, 그래서 1-n이라고 하는 값을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요 1-n이라고 하는 것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이 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수열 로그 2의 AN은 등차 수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디귿번을 보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의 식은 2분의 1의 n제곱이 될 거고,
AN은 2분의 1의 n-1제곱이고, 그래서 이거의 공통인수인 2분의 1의 n-1제곱을 꺼내주면 앞에서 2분의 1이 하나 남지요.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1제곱. 결국 얘도 등비수열인 거죠.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이에요. 등비수열. 그래서 이렇게 12번은 해결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 곱해진 이 항들을 살펴보면 앞에 곱해진 숫자들은 1부터 10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커지고 뒤에 곱해지는 숫자들은 10에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곱해지죠. 그래서 여기에 곱해진 이 각각의 항들의 일반항을 찾아보면 앞에 있는 값은 K라고 놓으면 뒤에 곱해지는 값은 요 11이라고 하는 수에서 K를 뺀 만큼씩 곱해진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K가 1이면 그러니까 1 곱하기 11 마이너스 1 하면 1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 K가 2면 2 곱하기 9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항을 찾아봐도 돼요. 그래서 19, 8 하고 나가는 요 수열의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첫째 항 10 플러스 n-1 곱하기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11 해서 11 마이너스 n, 그러니까 k로 나타내면 11 마이너스 k 뭐 이렇게 찾아내도 돼요. 그래서 이제 k 곱하기 11 마이너스 k라고 하는 요 ak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이런 항들을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이렇게 더하는 거지요. 그래서 k 가로 11 마이너스 k, 그래서 가로 풀면 11 시그마 k 하나 나오고, 또 하나 마이너스 시그마 k 제곱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의 성질 이용하면 이와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열에서 1번부터 13번까지 익힌 문제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물론 수업 시간에도 잘 들어야겠지만 집에서 또 개별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얻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